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뜨고 올 때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떤 사업들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파트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정도 수준에서 바라보게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용적률이 너무 높은 20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사실 그런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미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개포도 샤트리에 같은 경우는 또 입주를 하기도 했죠. 우리 대구에서도 특히 우방청솔 같은 경우에는 지방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또 약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후에는 부동산 심리가 워낙에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심리가 떨어졌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입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 이제 이런 리모델링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근 나온 택지지구로 개발된 곳들에 대한 용적률을 또 상향시켜 버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용역을 맡겼던 것 같아요. 기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가 있었는데 저도 좀 관심이 많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 보고서를 또 뽑아서 쭉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참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은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을 보면은 대부분 좀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배경들, 기본 상식들을 좀 많이 다뤄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은 크게 눈길이 가는 내용 정도는 없었고요. 대구시 안에서 어디 정도가 대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들 참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공사비나 이런 돈이 들었고 사업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 되었는지, 사실 이런 사례들이 나왔다면 가장 좋았겠으나 대구시 입장에서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정말 기본적인 틀 정도이다, 이렇게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다른 곳들도 역시 우리 대구처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총 127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유도할 만한 413단지, 그리고 일반적 유지관리 272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싹 다 이제 걸러내고 보니까 맞춤형 리모델링이라든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딱 반 정도 이하로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507개 단지가 대상이게 되었고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차이는 맞춤형은 말 그대로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또 499단지가 맞춤형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이냐면요, 개포 더 샵트리에가 1:1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세대수 증가형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분양되는 세대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장 큰 의미 없다는 측면에서 그냥 한 8세대 정도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지도상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딱 빨간색으로 점 찍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모두 수성구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중화가 참 심하다, 그리고
수성구에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우방 총솔 맨션,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지만 최근에 뭐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아마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밖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곳이 꽤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방 5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구 푸른마을, 그리고 위쪽으로는 청구 성조타운, 마지막으로 뭐 메트로 팔레스, 이런 곳이 다 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건 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때 21년도 한 6월쯤에 이 리모델링 사업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수익 분석 이런 것도 좀 해봤었고요. 조합원들이 결국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분담금을 내게 될까, 이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나름 뭐 계산을 해서 또 조합 찾아가서 검증을 좀 해보기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분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뭐 한 3억 이상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금액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 와서는 좀 당연히 투자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당장에 뭐 관심을 가질 법한 사항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앞으로 뭔가 흐름이 좋아졌을 때는 이렇게 미리 내용을 알고 있다가 서서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대구에서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특히 창원 같은 곳에 성원 아파트 이런 거는 뭐 몇 조 단위로 정말 크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대구보다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귀를 좀 열어 두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